12월 3일 비상계엄 그 과정에서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 명단이라는 것이 벌써 몇 개 나왔습니다. 노상원 명단이라는 것이 있죠.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노상원 명단이 있고, 윤석열에서 김용현으로 내려온 명단, 이 명단을 가지고 체포조를 구성을 해서 작전을 펼쳤던 곳이 방첩사입니다. 여기 이제 사령관이 여인영. 그 다음에 VIP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국정원 명단. 이것을 홍장원 차장이 보좌관을 시켜서 정서를 한. 그래서 이 명단이 세상의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명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윤석열, 김용현 명단하고 VIP 국정원 명단은 위에 있는 라인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차차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간 다르다. 정식 군사계통을 통해서 작전 수행을 했던 것은 바로 윤석열, 김용현 명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조직이 상당히 치밀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입이 된 인력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을 봤는데 또 경찰청 명단이 있지만 특히 주목하는 것은 VIP 경찰청 명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조지호 청장이 VIP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명단, 이런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말은 마치 스토킹 하듯이 전화로 계속 지시를 하면서, 그러니 초단위 지시를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 명단을 가지고 지시를 수행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재 계속 뉴스에 오르는 것은 이 VIP 국정원 명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문서, 실물이 있다 하는 그런 특징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김용현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백 명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했고 작전을 수행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VIP 국정원 명단처럼 어떤 메모, 이런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수백 명이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그냥 실제하는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그저 공지의 사실이 된 겁니다. 종이 쪽지가 없다 하는 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그러니까 밤 10시 27분경 10여 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확인했죠. 그래서 14명의 성명이 있는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손에 넣습니다. 이때는 불러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불러줬다고 하는데, 이게 전자문서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들 김용현 장관이 불러줘서 받아 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명단으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거기에 따른 지시를 받고 명단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헌재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 이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을 적었는가, 어떤 사람들로 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고령,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큰 자, 그런 사람들. 그러니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이 사람은 우범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가 우려되는 자, 자기들 보기에 사회적 문제가 있는 인사다 하면 넣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4명의 성명이 남아있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고도 하고 그것이 가짜뉴스를 일부러 퍼뜨린 거였다고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명단이 하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작전이 실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로 됐죠. 그리고 최소한 14명의 성명이 복귀가 돼서 지금은 여러 사람이 그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윤석열, 김용현 명단을 홍장원 차장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죠.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은 그 명단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을 두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특별한 기준은 없죠. 다만 여인영 사령관이 어떻게 했는지를 공소장에서 좀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다시 나왔는데 거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죠.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그 계엄의 밤에 여인영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당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그러니 노상원 명단하고 가까운 그쪽이 되겠죠.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그 작전 지시를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받은 적법한 지시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이러한 작전 명령에 따라서 다시 자기가 지시를 하는 근거는 대통령과 장관의 적법한 지시 이것이죠. 근데 여기에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 했는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딴 것도 아니고 자기 그 휴대전화의 화면을 열어보고는 이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지시를 받은 사람은 노상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상원 씨이기 때문에 이 증언으로 다시 소개가 된 건데 나는 거기에서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의 그 기계적인 룰에 따른 그런 그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본 것이죠. 그래서 직접 지시받은 대로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의 평가와 자기의 판단을 넣었을 때는 적법한 지시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자로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여인형 사령관은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단지 사관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또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이유로 홍장원 차장이 말을 한다고 해서 국정원과 이거를 분담하지는 않는 인물이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인형 사령관은 자신의 명단을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국정원에서는 체포조를 조직해서 가동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형 사령관은 체포조 활동을 했죠. 아주 대대적으로 했고 그 조직도 다 밝혀졌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김용현 명단을 홍장원 차장에게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인형 사령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정원 명단을 봅시다. VIP 국정원 명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종이의 형태로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되고 뭐 이러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국정원 명단은 VIP 국정원 명단이라고 해서 윤석열, 김용현 명단하고는 구분을 해 둡시다. 여기서 안 알려줬다. 그런데 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6분경 국정원 청사에서 이 VIP 국정원 명단은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목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홍장원 차장이 받고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이 받고 CCTV에 그 자리 거기에 그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CCTV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이 VIP 국정원 명단은 존재했고 그것이 국정원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실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국정원 명단, 사실은 그 사각형 포스트잇 명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있었던 것. 그 국정원 명단은 윤석열, 김용현 명단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듯이 전화를 통해서 남이 불러주는 것을 듣고 받아 쓴 것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 명단은 홍장원 차장이 그냥 이런 이름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만들어낸 명단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받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IP 국정원 명단,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 체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그 명단의 최초 모습, 원본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각 포스트잇에 이름만 나열되어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국민들은 어떤가 하면 VIP 국정원 명단, 즉 홍장원 차장이 손에 넣었다는 그 명단이 이제는 공지의 사실로 돼버린 윤석열, 김용현 명단, 즉 여인영 사령관이 그 작전 지휘를 했던 그 명단하고 같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같아져 버렸다. 그렇다면 원래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열, 김용현 명단, 바깥에는 이게 공개를 안 한 거니까 12월 3일 당일을 보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사각 포스트잇에 이름만 나열된 VIP 국정원 명단이 있었다고 할 때 이것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출발하는 라인이 다르면 선별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고 같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이러고 저러고 다시 바꿔 쓰고 고쳐 쓰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했죠. 국정원에서 물론 홍장원 차장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VIP 국정원 명단을 고쳤었다, 뭐가 없어졌다, 바꿨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김용현 명단하고 같게 만들어 버리면 이 최초의 원본을 준 VIP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이게 같아져 버리면 VIP 국정원 명단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명단하고 같아져 버리니까. 이게 자꾸 손을 봐서 이거하고 똑같게. 지금 보면 이렇게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공지의 사실이 된 여인영 방첩사 쪽에서 나온 명단 하나로 사실은 똑같게 만들어 버렸죠. 임무가 다른데 똑같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최소 3장을 한 장으로 숨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서 한 말이 이겁니다. 맨 처음에 원본이 있었다. 이 원본이 바로 사각 포스트잇에 이름만 나열된 겁니다. 이 원본은 찢어버렸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찢어서 정말 불에 태워버리고 없앴다면 모르는데 아니면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서본. 이것이 바로 2024년 12월 3일 밤에 보좌관이 그 원본을 보고 그대로 옮겨서 잘 쓴 그 정서본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 다음에는 복기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12월 4일에 이 두 개가 다 없이 어젯밤에 썼던 것을 한번 생각해서 써봐라 한 게 복기본이고 그 복기본 위에다가 홍장원 차장이 기억난 것을 좀 더 쓴 것이 1차 가필본이다 해서 이게 세상에 처음 나온 그 메모인 겁니다. 그러면 1차 가필본은 복기본을 없애버린 게 됐죠. 위에다 써서. 그러나 이거는 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복기본이라고 해봤자 까만색을 싹 치워버리고 동그라미도 싹 치워버리면 그게 복기본이다. 거기에 이런 검은색으로 써놓은 상태가 1차 가필본이다.
이렇게 보면 복귀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귀본은 이때 원본을 옆에 놓고 썼던 정서본보다는 많이 부실할 수 있다. 빠진 게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1차 가필본이 그동안에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에서 헌재로 제출되고 또 법원에도 제출이 됐겠죠. 이랬는데 느닷없이 2월 13일에 피청구인 윤 씨 측의 그 대리인단에서 2차 가필본을 꺼내서 흔든 겁니다. 이게 검찰에 제출된 거다. 이게 2024년 12월 11일에 검찰에 제출된 거다. 그러니 다들 계속 1차 가필본 보고 있었는데 저게 뭐지 했겠죠. 그러면 2차 가필본은 뭐냐? 1차 가필본에다가 좀 더 써놓은 겁니다. 뭐 조회주도 써놓고 지울 거 지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2차 가필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1차 가필본이 없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 위에 덧칠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분은 앞으로는 2차 가필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홍장원 차장이 2차 가필본을 실물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2월 13일까지는 계속 읽어봤던 것이죠. 1차 가필본. 여기에다가 뭘 지우고 더 쓰고 했을 때 뭐 잘 찾아보면 1차 가필본도 찾아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1차 가필본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2차 가필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2월 그렇게 되니까 헌재에서 이걸 검찰에 제출했으면 2차 가필본 헌재에도 제출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홍장원 차장이 방송에 나가서 이 2차 가필본이 이제 유일한 원본입니다. 이러면서 방송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어째서 2차 가필본이라는 것으로 1차 가필본을 덮어서 없애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덮어서 없애든 또 다른 것을 만들든 바꾸든 상관이 없는 것이 원본이 있었고 정서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는 변화무쌍한 일이 일어나도 그러면 지금 안 나타나니까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2024년 12월 3일 밤에 VIP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은 최초 원본 사각 포스트잇에 이름만 나열된 게 있었다. 그걸 국정원은 받았다. 홍장원 차장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지금 1차 가필본이 2차 가필본으로 바뀌면서 저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왜 자꾸 말이 바뀌고 심지어 이제는 증거물이 바뀌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월 14일 방송에서 홍장원 씨는 이제 유일한 원본인 이 2차 가필본 이 원본을 아무렇게나 막 다뤘습니다. 지금 이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서 핵심 증거물 아닙니까? 이 2차 가필본이.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가방에서 뭐 구겨지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꺼내서 이렇게 흔들고 막 다뤘습니다. 코팅을 해서 보여줘도 부족할 판에 그냥 종이를 생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 유일한 원본, 그 중요한 원본이 사실은 1차 가필본이 원본이었죠. 그 전까지는. 이것도 역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의 핵심 증거물이었는데 여기다가 가필을 한 겁니다. 뭐 필요해서 했겠지만 낙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그 중요한 증거물인 1차 가필본에다가 마음대로 글을 써서 2차 가필을 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간이 크길래 이 짓을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VIP 국정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을 VIP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그걸 이런 어떤 그 작업을 해라. 아니면은 그 시키는 대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싹 다 잡아들여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 국정원이 이걸 이행 안 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국정원이 누구 잡으러 다녔다든지 누구를 잡아 넣었다든지 지금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이행 안 했구나 싶기는 합니다. 12월 3일 밤에 VIP 국정원 명단을 홍장원 차장이 손에 넣었고 그리고 VIP가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봤지? 싹 다 잡아넣어. 근데 국정원이 하나도 안 잡아넣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 생긴 일이 뭐냐면 일단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을 해임해버립니다. 해임은 대통령이 했죠. 뭐 VIP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에서 입건해갖고 홍장원 차장 말에 의하면 7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그런 범죄 혐의로 지금 그렇게 조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넣겠다.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도 나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다. 이런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국정원 자체가 이 VIP의 칼끝 앞에서 노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2월 3일 밤의 VIP 국정원 명단 실제 했던 사각 포스트잇에 이름이 적혀있던 그 원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VIP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이 현재 피청구인 윤 씨 측에서는 없었다고 하죠. 없었다. 12월 6일에 새로 만든 거다. 그런데 국정원 쪽에서는 12월 3일에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이 있었다와 없었다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VIP 국정원 명단이 12월 3일에 실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정원도 죽고 조태용도 죽고 홍장원도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싸움이 그래서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닌 조태용, 홍장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 2번씩 불려 나오고 언론에서도 노상 이걸 다루고 이러죠.
이런 것이 뒤에 있다. 윤석열 측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1차 가필본, 이것이 2024년 12월 6일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3일에 2차 가필본이 24년 12월 11일 검찰에 제출돼 있었다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받았었다가 홍장원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가필을 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보좌관이 기억나는 대로 쓴 데다가 홍장원이 또 가필을 했다고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어차피 이거 원본이 아니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는 현재 이 증거로 나와 있는 1차 가필본도 2차 가필본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태용 증인이 하는 그 표현을 잘 봅시다. 조태용 증인은 헌재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측에서 이거는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 아니죠. 이야기했죠. 원본은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단은 신뢰하기에 그 신뢰도가 극히 낮고 그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원장은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거기에 수긍을 한 건가?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을 쳐버린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의미는 정반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국정원 팀은 12월 3일에 VIP 국정원 명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증거도 지금 자꾸 내놓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윤석열 측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지 않으면,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쓴 표현이 이렇다. 이제 조태용 원장의 말을 봅시다. 원본이 아니면 가짜라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메모가 원본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원본이 따로 있다는 뜻이 되죠. 여태까지 설명을 다시 확인해 보면 원본은 따로 있다. 그러니 이것은 원본은 아니다. 그러면 12월 3일에 VIP 국정원 명단이 실제 했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그 당시는 1차 가필본이었습니다. 이거는 신뢰도가 낮다. 정확도도 떨어진다. 그거 맞습니다. 원본은 신뢰도가 높고 정확도가 높고 원본은 그저 진짜겠죠. 100%.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고 우리는 원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대결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잘 읽어야 하겠죠. VIP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이 세상에 최초 공개된 본이 바로 1차 가필본입니다. 그 윗부분이 찍찍 찢어진 그 스프링으로 묶여 있었던 것 같은 수첩에서 한 장 찢어낸 그런 종이에 써 있던 그게 1차 가필본입니다. 그 1차 가필본 자, 이것이 1차 가필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파란 글씨, 동그라미 다 빼고 일단 파란 글씨를 먼저 볼 겁니다. 지운 거 빼고. 그러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정창래, 김명수, 요 밑줄은 원래 있었습니다. 김민우, 김민웅이라고 하죠.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 글씨로 10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까만 글씨로 조국을 하나 써놓습니다. 이거는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박찬대를 써놓습니다. 2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12명이죠. 12명인데 14명이라고 썼고 16명이라고 쓴 것 중에 16명의 밑줄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도 16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좌관 글씨라는 파란 글씨를 보면 10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가필한 게 조국, 박찬대 해서 2명을 더 넣었으니까 검은 글씨까지 따지면 사람 이름은 12명입니다. 그런데 검은 글씨 상태에서 14명과 16명 중에 16명의 밑줄을 걷습니다. 그러면 16명의 밑줄을 걷는데 실제로 쓰여 있는 것은 12명이죠. 그렇다면 이때 4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관이 쓴 글씨만 보면 10명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원장이 그 보좌관이 이름을 다 써 넣었을 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14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좌관이 쓴 것 중에 4명이 없죠. 10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파란 글씨만 봐도 4명이 빠졌고 검은 글씨로 봐도 4명이 빠졌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1차 가필본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가 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정창래, 박찬대. 국회의원인데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죠. 이 사람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1조, 2조 축차 검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방첩사에서 여인영 사령관 측에서 작전을 펼칠 때 1조, 2조로 나눠서 축차 검거를 합니다. 그때 이재명도 있었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와 위의 동그라미를 보면 일단 여인영 사령관 쪽에서 이들을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체포를 해서 잡아서 이송시키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동그라미를 안 쳤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가장 위험에 빠졌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박찬대도 동그라미를 쳤고 근데 한동훈은 아무 표시도 안 했죠. 자기가 위험에 처했었다고 이야기했던 김어준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조국 씨는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동그라미를 안 쳤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이 김명수에는 밑줄이 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친 국회의원들은 방첩사의 임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1차 가필본에서 동그라미가 없는 사람 중에 한동훈, 김어준, 조국 이 국회의원이면서도 동그라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가 없는 사람이 국정원 몫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밑줄을 친 김명수는 왜 자꾸 관심을 갖느냐 하면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증인이 김명수가 누구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누군지 잘 몰랐다. 그래서 대법원장 김명수를 모를 수 없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아니고 합참의장 김명수라는 것인가? 그러니 불분명하니 누구라고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더구나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2월 14일 방송에 나와서 홍장원 씨가 2차 가필본, 1차가 아니고 2차 가필본을 흔들면서 조혜주가 누구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말의 구성이 똑같죠? 그런데 특징은 1차 가필본에는 조혜주가 아예 없습니다. 자기가 조혜주가 누군지 궁금했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모니터에 떠 있었던 것은 1차 가필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름이 없는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장원 차장이 자기 말로 명단을 받아 쓰다가 미친 X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안 썼다. 나머지는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한다. 이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목적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든 거기에 보면 반드시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 이름이 없는 4명은 누구일까? 우선 윤석열, 김용현 명단하고 VIP 국정원 명단 이쪽이 지금 홍장원 차장이 들고 다니는 그것인데 이거는 라인이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이쪽은 정상적인 계엄군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경찰 이쪽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방첩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그런데 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미친 X라는 것이 그 분위기상 영락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2월 14일 방송에 나온 홍장원 씨는 대통령을 보고 한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윤석열 씨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도 좀 믿을만한 것이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깍듯한 것 같고 그렇게 막대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몸에 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VIP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렇다 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예를 들어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암살이다. 합참의장 김명수 제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미친 X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이걸 보면
그렇지만 이 1차 가필본을 보면 한동훈, 김명수 이름이 나온 뒤에도 이름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X라고 하면서 그만 썼다는 거기 이름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아예 이름을 안 쓴 4명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미친 X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지금 상황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비상계엄이 촉발됐다.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가 여기에 이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명태균 씨는 이런 제거 명단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무효의 증인이죠. 살아있는 증인. 그러니까 경선 무효, 대선 무효의 증거를 다 보고 알고 본인이 직접 그거를 어쩌면은 뭐 협조를 했던 한 인물이 이준석 의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적지 않은 명단에는 명태균, 이준석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은 노상원 수첩에도 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렇게 해도 아직 2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미친 X라고 하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써놓지 않은 그 첫 이름은 누구일까? 그 답이 결국은 나오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